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휴가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고 아들 며느리가 굳이 집에서 하루 보내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백숙을 해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3박 4일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 며느리가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아주 즐거웠어. 고맙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즐거우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아가씨네랑 시간 맞춰서 다 함께 가요. 그래, 참 고맙다. 그리고 이 비싼 휴대폰이랑 이어폰도 사주고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닌지 모르겠다. 최신식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듯 스마트폰과 그에 연결되어 있다는 신기한 시계와 무선 이어폰까지 선물로 받았는데요. 여행 중에 제 낡은 휴대폰과 이어폰을 보더니 며느리가 안타까워하며 전부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어머님, 매번 쌀이며 농산물 얻어먹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죠.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에는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정성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부모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품 안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온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어머님, 병원 정기검진 때 받았던 약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세심하게 챙기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렴.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낸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이내 아들 며느리가 차에 오르더니 엔진 소리와 함께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차도 보이지 않는구만. 그러다가 손 떨어지겠네. 깜짝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니 옆집 수우 엄마가 담벼락에 얼굴만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싶던 차에 수우 엄마가 입을 뗐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며느리가 무슨 휴대폰을 사줬더나 뭐래나 그러던데 뭘 사줬나 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캐묻는 모습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잠도 지나가다 들었겠다. 일부러 들었겠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만 가끔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참견하거나 모든 걸 비교하려는 질투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따뜻한 순간까지 훔쳐보듯 지켜보고 있다가 캐묻는 모습을 보니 불쾌감이 솟구쳤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옆집 수호와 우리 아들은 동갑으로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수우 엄마는 우리 집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우 엄마 아빠 키가 둘 다 작은 편이다 보니 수우 역시 또래에 비해 키가 작았어요. 좋은 한의원부터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남편 키가 180이 넘는 키다 보니 아들도 아빠를 닮은 모양으로 키가 많이 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호는 우리 아들보다 항상 키가 작았습니다.
모든 열등감과 질투심은 아마도 그때부터 싹튼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처음에는 키 차이로 인해 많이 속상해하던 수호 엄마였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번에는 공부에서 또다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편이었던 반면 수호는 학원도 여러 곳 다녔지만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고 그럴 때마다 수호 엄마 아빠가 크게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게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애를 뭐 한다고 그 많은 학원에 보내고 난리야. 당장 학원 다 끊고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해. 옆집 정민이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매번 1등 한다고 하던데 뭐 한다고 돈 들여서 학원에 보내? 당신은 왜 허구한 날 정민이랑 비교를 하고 그래?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수호 저놈처럼 허구한 날 학원 땡땡이 치고 하는 놈은 글러먹었다니까. 결국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잖아. 당장 학원 끊고 수호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물어볼 생각해. 그렇게 부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나면 다음날 어김없이 수호 엄마가 찾아와서 제게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정민이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던데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던데 가끔 보고 있으면 정민이 엄마는 참 무심한 것 같아. 여드름은 잘 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세안제를 여드름 전용으로 바꿔줬어. 그리고 애들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그이도 예전에 얼굴에 여드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피부가 멀쩡한 거 보니 곧 가라앉지 않겠어? 그러다 피부 망치는 수가 있다니까. 이래서 옛말에 곰보다 여우가 낫다는 말이 있는 거야. 가만 보면 정민이 엄마는 좋게 말해서 무던해 보이는 거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 이런 곰이랑 사는 정민이 아빠가 참 대단해 보일 정도라니까. 제가 대충 화제를 돌리려 했어도 끝끝내 수호 엄마가 선을 넘곤 했습니다. 결국 저도 욱하는 마음에 받아치고 말았어요. 보니까 어젯밤에 수호 찾으러 나가는 것 같던데 또 PC방에서 찾아온 거야? 그제서야 수호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제 잘못도 있었지만 안 그랬다가는 끝도 없이 화풀이를 해댈 게 분명했기에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보니 참으로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한 후에는 수호 엄마의 자격지심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수호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겨우 들어갔거든요. 거기다 아이들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거의 폭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순식간에 뛰다시피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오더니 며느리가 선물해준 휴대폰과 시계 그리고 이어폰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신식 휴대폰이라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며느리 말로는 농사일할 때 이 시계만 차고 있으면 휴대폰 없이도 전화통화도 가능하고 문자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휴대폰도 없이 이걸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한다고? 그렇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몇 번을 알려줘서 내가 배웠으니까 수호 엄마한테 지금 전화 걸어볼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로 수호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 이내 수호 엄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짜 이게 되네? 신기하긴 하네. 거기다 혈압 측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건 복잡해서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밭에서 일할 때 이 시계만 있으면 음악도 들을 수 있다니까. 세상 참 좋아졌지. 참 신기한 게 많이 나온다니까. 이걸로 음악도 듣는다고? 수호 엄마, 이런 이어폰 본 적 있어? 제가 이번에는 이어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수호 엄마가 이어폰을 조심스레 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전에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귀에 꽂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콩나물처럼 생겨서 신기하다 싶었는데 이게 그런 건가 보네. 그건 외국 회사 거라 그런 거고
이건 삼성에서 만든 거라잖아. 둥글둥글한 게 마치 완두콩 같지 않아? 근데 이게 소음도 안 들리고 아주 신세계더라니까. 한번 들어볼래? 제 말에 수호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었더니 신기한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랑이라기보다는 저도 신기한 게 많다 보니 신기한 마음이 가득해서 평소보다 수호 엄마에게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내 수호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기 근데 정민이 엄마가 며느리한테 이거 사달라고 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줄 달린 이어폰을 참 오래 썼거든. 근데 그 이어폰이 오래돼서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랬는데 며느리가 그걸 유심히 지켜본 모양이야. 그 이어폰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새로 하나 사지 그랬어.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도 그걸 물어보길래 괜히 며느리가 신경 쓸까 싶어 이어폰 안 바꾼 이야기를 해줬거든. 안 바꾼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야? 사실은 애들 아빠 세상 떠나고 우리 가족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 그 이후 딸도 회사에서 권구사직 당해서 그러고 있었지. 정민이도 사귀던 여자랑 안 좋게 헤어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그랬잖아. 그렇게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애들 고모가 내려와서 나한테 이 이어폰을 주면서 음악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음악 들으면서 우울증을 이겨냈거든. 근데 그냥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이어폰을 받은 뒤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니까. 얼마 뒤 딸은 예전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고 아들도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줄 달린 이어폰이 부적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줄곧 가지고 다니면서 썼거든. 그 말을 며느리한테 했더니 애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새로 싹 다 사주면서 하는 말이 원래 며느리 자기는 기운이 좋다고 하면서 좋은 기운을 잔뜩 담았다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면서 새로 사주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옛날 이어폰은 잘 보관해 두라고 말이야.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저도 모르게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수호 엄마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주책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수호 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차가운 말을 쏟아냈으니까요. 내가 보니까 정민이 엄마는 미련 곰탱인데 며느리는 보통 불려시가 아닌 것 같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며느리가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정민이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곧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조심해. 요즘 세상에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온전히 못 믿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더더욱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네. 내가 보니 수호 엄마는 그 입 때문에 복이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 자식 가진 부모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지. 왜 그렇게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중에 된통 당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새겨들어. 요즘 어떤 며느리가 홀시어머니랑 휴가를 같이 보내겠어? 그거 자체가 의심스럽다니까. 수호 엄마랑 길게 말한 내가 잘못이지. 나 바쁘니까 그만 가봐. 제가 단호하게 쏘아붙이자 수호 엄마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수호 엄마가 집에 찾아와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들뜬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제 내려왔는데 나한테 이어폰을 사주고 가는 거 있지? 어떻게 생겼나? 보여줄까? 손에 들고 있는 이어폰 상자를 펼쳐 보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보여준 것과 비슷한 모양의 이어폰이었어요. 그렇네. 좋아 보이네. 이것뿐만이 아니야. 며느리가 서울에서 비싼 명품 점퍼도 사왔다니까. 이거 하나에 2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는 거 있지? 수호 엄마가 새 점퍼를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었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진짜 비싸 보이네. 며느리가 참 착하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다니까. 어때? 부럽지? 마지막 말에 은근한 도전의식이 스며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며느리를 불려오라며 헐뜯던 그 입으로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름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며 맞춰주려 노력했는데요. 오랜만에 환히 웃고 있는 수호 엄마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따뜻한 생일상을 받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시니까 시내 나가서 옷 몇 벌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전에 니들이 사다 준 옷도 많은데 뭐하러 그래. 난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곧 겨울 다가올 텐데 따뜻한 점퍼랑 사셔야 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백화점도 아니고 시내 옷가게라 비싸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다 함께 시내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이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며느리가 이미 옷가게를 알아놓은 모양인지 익숙하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옷가게에 들어서니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옷들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어머님, 이 옷 어떠세요? 어머님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핑크색 티셔츠를 들어 보이며 물었는데요. 평소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이런 밝은 색깔을 내가 입어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님 아직 젊으신걸요. 그리고 이건 제가 돌면서 봤던 점퍼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제가 점퍼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자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 세일 중이거든요. 거기다 딱 하나 남은 거라 조금 더 싸게 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비싸 보이는데. 며느리와 직원에게 가격을 듣고 안심을 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며느리가 옷을 몇 벌이나 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라우스부터 시작해서 점퍼와 바지까지 이것저것 골라주며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여러 벌 한꺼번에 장만하게 되니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그날 오후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역시나 수우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청민 엄마, 새 옷 샀나 보네. 어디서 샀어? 수우 엄마가 쇼핑 봉투에 들어있는 옷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시내에서 샀어. 근데 백화점 옷도 아니고 시내에서 샀단 말이야? 시내 옷가게에서 샀는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어떤 브랜드 옷인지 궁금해서 그렇지. 수우 엄마가 티 하나를 들어서 확인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이 옷들 브랜드가 없는 거네. 그냥 시장 싸구려 옷이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나한테 이런 옷도 과분하지.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수우 엄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며느리 뒷담화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번다고 하더니 겨우 이런 옷을 사주니까 문제라는 거지. 거봐. 내가 예전에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다고 했지. 보통 불려시가 아니라니까. 도나와나 치는 비싼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이런 싸구려 옷 사주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수우 엄마가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수우 엄마, 우리 며느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수우 엄마가 깜짝 놀란 채 쳐다봤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하는 행동이 너무 불려시 같다는 거지. 수우 엄마야말로 어른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우리 애들이 혹시나 돈 많이 쓸까봐 걱정이 태산인데 수호 엄마는 명품 선물 받았다고 그냥 좋아라만 하잖아. 그럼 며느리한테 선물로 명품 받았는데 안 좋겠어?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부럽긴 뭐가 부러워. 애들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보태준 것도 아닌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명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 회사에서 돈 버는 일이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난 명품 그런 것보다 우리 애들 마음이 더 고마운 거야. 애들이 등골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 사주면 퍽이나 좋겠다. 엄마란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쏘아 붙이고 있었는데요. 수호 엄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민이 엄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딱 보니 정민이 엄마 싸구려 옷 얻어 입어서 부화가 나는구나.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봐. 수호 엄마 등을 떠밀며 나가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약을 올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끝까지 뭔가 말을 더 하려는 듯 뒤를 돌아보며 나가는 모습에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던 중 남편 기일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고모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옷이랑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주는 모습에 참 고마움을 느꼈어요. 고모, 그냥 빈손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자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애들은 못 내려오나 봐요. 며느리는 해외 출장 갔고 정민이만 내려온다네요. 바쁘게 살면 좋은 거죠. 며느리가 어찌나 착하고 해맑은지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러게요. 애가 참 속이 깊어요. 언니, 이번에는 며칠 더 있다 갈까 하는데 괜찮죠? 그럼요. 그럼 있는 동안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러면 좋겠네요. 고모가 오래 있다 가면 저도 외롭지도 않고 좋죠. 제가 고모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성격이 비슷했다 보니 고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고 고모는 며칠 더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파전이 먹고 싶다는 말에 오랜만에 마당에서 파전을 부쳤더니 수호 엄마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는 물었습니다. 나도 조금 얻어먹으면 안 될까? 냄새가 너무 좋네. 제가 거절할까 싶어 입을 달싹이고 있던 와중에 고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양도 많은데 같이 드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호 엄마가 쏜달같이 우리 집으로 왔는데 사실 그 모습이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파전을 부쳐서 먹고 있던 중 고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방에 걸려있는 점퍼 말이에요. 그거 혹시 며느리가 사준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가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거 입어야 한다면서 사줬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을 하던 찰나 수호 엄마가 귀신같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이 집 며느리가 대기업 다녀서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상표도 없는 옷을 사줬지 뭐예요. 정민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나중에 고모라도 한 소리 하세요. 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상표도 없는 옷이라니요. 며느리가 사줬다던 그 점퍼 말이에요. 그거 상표도 없는 시장 옷이잖아요. 수호 엄마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고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점퍼가 상표도 없다니요? 전에 백화점 갔다가 그 점퍼랑 똑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옷인걸요? 제 친구도 저 점퍼 가지고 있는데 엄청 따뜻하다고 했거든요. 고모, 백화점 옷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나 놀라서 제가 고모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고모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로고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도
엄청 고가 브랜드예요. 내가 잘못 봤나 몇 번이나 봤는데 그 브랜드가 확실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시내 옷가게에서 샀는데 거기서도 저런 옷을 파나? 그럴 리가요. 고모와 제가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수우 엄마가 오랜만에 해답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 옷가게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뭘 망설이고 있어. 저 옷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자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결국 셋이서 그 옷가게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점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사장님, 전에 이 점퍼 여기서 파셨죠? 그때 하나 남아서 세일한다고 했잖아요. 제 물음에 옷가게 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기에 이번에는 고모가 따져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점퍼가 엄청 고가 브랜드인데 여기서 팔 리가 없잖아요. 아, 그게 참 난감하네요. 사장님,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재차 묻자 사장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자포자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며느님한테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며느님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그 모습이 참 갸륵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들어줬던 거예요. 저는 며느님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전날 며느님이 저한테 이 점퍼를 가져다 주면서 나중에 시어머님 모시고 오면 무조건 싼 거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싼 옷이라고 하면 시어머님이 아끼고 아껴 입는다고 장롱에 넣어두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렴한 옷이라고 하면 잘 입고 다니실 거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그렇다 보니 심정이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거기다 그날 저희 집 옷도 많이 사준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럼 여기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 옷이 아닌 건 아니고 조금 섞여 있는 거죠. 세상에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넌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거짓말이라니요? 네가 사준 점퍼 말이야. 그거 엄청 비싼 거라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고모가 말해줘서 알았지. 어머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제가 사드린 옷들을 너무 아껴 입으시길래 편히 입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비싼 거니까 아껴 입지 마시고 그냥 막 입으세요. 그래야 저희 마음도 편하단 말이에요. 예,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님, 또 장롱에 넣어두시는 거 아니죠?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는데요. 고모와 수호 엄마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수호 엄마가 집에 가서 막걸리를 가지고 오더니 연거푸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간 취해 있는 듯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야, 너 내가 어쩜 그렇게 싹퉁머리가 없는 거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야말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내가 시골 사람이라고 우스운 거지?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나한테 명품이라고 사줬던 옷 말이야. 그거 전부 짝퉁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명품으로 사다 달라고 돈까지 보내줬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짝퉁을 사다 줄 수가 있어. 너 당장 나한테 나머지 돈 입금해라. 어머님, 그때 그 돈은 전부 썼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장 입금해. 들어와도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 당장 돈 입금하고 전에 니들 이사한다고 돈 보태달라고 한 건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너야말로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애미한테 사기를 쳐. 얼마 전 동창 모임 때 내 친구가 굳이 왜 짝퉁을 입냐면서 한마디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기나 해? 아무튼 니들 앞으로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이후로도 수호 엄마는 술을 연거푸 마셨고 결국 수호 아빠 등에 업혀 돌아갔습니다. 그 뒤 수호 엄마는 슬금슬금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는데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질투로 가득한 마음은 황금도 쓰레기로 보게 만들지만 사랑이 담긴 마음은 돌멩이도 보석으로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도 명품도 아닌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보여준 그 소중한 마음처럼 말입니다. 비교와 질투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우리 모두 더 따뜻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